네, 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바로 내일 모레 글피입니다. 15일인데요. 자,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 여론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대표 오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판사 겁박 시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이게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맞죠? 이게 왜 아닙니까? 날짜 맞추는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겁니까?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극소수의 전문꾼들이 시민의 안전과 주말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 급기야 불법 도로를 점거하는 것을 모자라서 시위를 적법하게 관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 이 한동훈 대표 얘기 듣다가 지금 판사 겁박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대표 얘기가 지금 판사 겁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그 한동훈 대표께서 계속해서 우리 민주당이 뭐 장외 집회하는 것이 그 판사들을 지금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성남 FC 재판부에서 이 검사가 재판관께서 검사를 퇴정시킨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까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 필요에 의해서 또 그리고 이 법에 위반되는 사안을 지적하면서 검사를 퇴정시킨 사안을 그것을 뭐 마치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 분이 이 부분을 빠르게 시정 조치해라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다. 이거는 뭐 월권을 넘어서서 이 재판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제부터 진종호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최고위원께서 지금 법원 앞에 가셔서 피켓 시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아니면 어떤 것이 압박이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장애 집회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이지 어떻게 이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고 또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되는 것인지 저는 좀 그 범위, 제 문해력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압박을 가하는지 아마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진종호, 사경 영웅이었던 진종호 의원이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좀 생중계하라 뭐 이런 촉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자세를 딱 보면 이 임기 반환점을 기활해서 싹 용산하고 각을 세우다가 이제 한 몸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모양새예요. 자세를 완전히 바꾼 겁니까? 아니 애초에 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한 몸이라면 한 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중간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보셨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가 면담 과정에서 요구하고 그 이후에 또 하나 특별감찰을 이제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고 가시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갈등이라고 말할 요소가 저는 없어졌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본연의 임무를 해야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 재판이 4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달 안에만 4건이 있어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장애 집회를 벌써 2번이나 2주 연속 했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 이거 관련해서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꾸 판사 겁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이다 보니 재판부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낸 거라고 보고 진종호 의원이 지금 하는 1인 시위는 재판부 겁박이 아니라 재판 생중계 해달라는 요구예요. 재판 생중계 해달라는 거 하고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하고는 결이 전혀 다르다.
민주당에서 지금 서명 운동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네. 무죄 동영상 만들고 무죄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겁박이 되는 것이지 판사 겁박에 대해서 저희에게 화살을 돌리는 거는 과거의 대장동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 주범은 윤석열 후보다 이렇게 말했던 사례가 또 생각이 나네요. 네. 제가 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까요? 판사의 재량권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겁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판사가 결정을 하는 부분, 특히 검사가 이 위수 지역이라는 어떤 그 지역을 그 이탈해서 일일짜리 하루짜리로 해가지고 파견 받아가지고 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행위, 이것은 이 그 법에 위반되고 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고 또 이 그 생중계하는 네. 부분도 이 재판부의 고유 재량권입니다. 그 재량권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서 이렇게 피켓팅하고 뭐 그걸 계속 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이 판사의 재량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이 네. 침해입니까? 그리고 이런 침해를 우리가 압박이라고 얘기하고 판사를 지금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네, 뭐 생중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만 이 생중계 얘기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중계 뭐 저희도 방송사 입장에서 이거를 생중계 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중계 하게 되면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표는 그럼 어떤 생각일까요? 본인의 재판 생중계 여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고에는 공판과 선고로 어떻게 임하실 건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윤희석 선임 대변인, 이재명 대표 이 생중계에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을 안 했습니다. 저 생중계하는 거를 썩 반기진 않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에서 지금 걱정하는 것은 네. 유죄 선고되는 과정이 생중계됐을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미지 타격, 그것이 클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거라고 보고, 설령 무죄가 나온다 할지라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그것 또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된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생중계를 반대한다고 봅니다. 근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재판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재판, 이렇게 좀 비중 있는 분들에 대한 재판이 3번이나 생중계된 경우가 있었어요.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것을 생중계해야 된다. 당시에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왜 반대하는지 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도리이지, 이것을 마치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쟁용 소재로 삼는다. 국민의 알 권리의 정쟁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겠어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정호순 소수리원. 일단 저 재판의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뭐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겠습니다만, 심지어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생중계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재판부가 그 이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는 그 규칙에는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이 피고인의 의사,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공공의 이익이 그거를 생중계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끼쳐질 그런 어떤 사적인 손해보다 훨씬 더 크다면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인가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이 둘 다 그 이 1심 선고심이 생중계가 됐었던 적이 있죠. 또 2심에서는 또 생중계를 불허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마다 다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글쎄요, 아직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일단 피고인의 의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의사는 분명히 뭐 생중계를 지금 원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을 생각했을 때 이 사적 이익이라는 걸 얼마만큼
이 비중을 두느냐.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만큼의 어떤 그런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지금 현이 아닌 전직 대통령의 사적 이익과 지금 현재의 원내 제1당의 대표의 사적 이익과 네.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비교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바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이전에 그냥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서 생중계하는 재판부의 판단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재판부의 입장에서는요. 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뭐 재판 자체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일 아무리 늦어도 모레까지는 재판부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내는지 한번 보죠. 뭐 원칙적으로는 그냥 네. 재판 전까지만 결정하면 네. 되긴 합니다. 네. 자,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하는 여론 조성을 위해서 자, 말 그대로 당력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 당내 최고위원들은 물론이고요. 어제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국회로 총출동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검찰의 교활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막아주십시오.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정의는 결코 불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진실은 끝내 거짓을 이겨낼 것입니다. 네, 정화순 논설위원. 자,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 기자회견 결의대. 뭐 이게 민주당의 여론전이 상당히 좀 전방위적이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조금 전에 보셨지만 그 당내 그 친명계 그 가장 큰 조직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 더민주 혁신회의예요. 여기에서 그 이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서명 운동에 들어가가지고 100만 명을 넘겼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100만 명 이상의 그 이 서명이 적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그 재판 당일이죠. 15일 날 그날은 그 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원들이 모인 모임이 있는데요. 그게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회원 1,700명 명의로 해서 그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어떤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뭐 수원시장 이 말도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이재명 무죄다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 뭐 재판부야 분명한 건 이제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죠. 네. 해야 되고요. 근데 하지만 또 분명한 거는 뭐 판사도 이 법복을 벗고 나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명의 자연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 겁박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쓰신 거고 민주당에서는 이게 왜 겁박이냐라는 게 생각해 보면 꼭 그 이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냐 개입이냐 이 경계가 아주 불분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이재명 대표의 SNS를 좀 보면요. 자, 오는 금요일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고 오는 25일이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입니다. 이번 달만 두 개의 1심 선고인데 자 이재명 대표는 있는 대로 말하라고 한 게 위증이냐. 진실은 잠시 가려질지라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납니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이 25일이 위증교사 사건이고 오늘 바로 이 발등의 불이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위증교사 사건이 무죄다라는 데 좀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아마도 지금 내일 모레 15일 날 이번 네. 주 금요일 날 있을 선거법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 사람의 인식의 영역에서 나온 얘기를 이것을 허위 사실의 영역으로 관계로 정리해서 이것을 처벌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을 놓고 보면 네. 안다 모른다 이것은 분명한 인식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뭐 100% 지금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쓰고 있는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위증 교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는데 내가 부탁한 것으로 왜 자꾸 나를 처벌하려고 하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거. 아는 만큼만 있는 대로 당시의 상황을 얘기해달라고 한 정도를 과연 이것을 위증을 청탁했느냐. 위증을 부탁한 거냐, 교사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약간
해석하는 영역에 따라서는 이거는 위증이다, 위증은 교사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네.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녹취록에서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부분과 검찰이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에서의 판단을 이제 재판부가 어느 쪽에 저기 무게를 더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선거법 부분에 있어서는 뭐 100% 무죄를 확신하는 입장이고요. 네. 위증교사도 무죄지만 이게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유죄 취지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위증교사 쪽에 조금 더 힘을 좀 싣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저희는 이 눈앞에 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좀 짚어보면, 자, 당장 금요일이고요. 만약에 선거법 위반해서 민주당은 물론 유죄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만약에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 혹시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일 나는, 큰 선거 비용에 대한 보전도 다 물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국고보적은 400억이 넘는 금액을 물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고 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잠재적인 대선 후보 하나를 잃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텐데 이런 재판이 지금 4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선거법 관련 말씀하셨는데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백현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에 국토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토부가 압력을 행사했냐 안 했느냐 이재명 대표는 압박을 받아서 협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허위 사실도 이 판단 범위에 들어갑니다.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위중교사 말씀하셨는데요. 구구하게 피고인 신분으로 있는 분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재판에 영향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다 이 집회하고 서명운동하는 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지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기사 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뭐 본인 SNS에까지 구구하게 내가 위중교사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걸 말해준다고 봐요. 이건 뭐 판사 겁박 이런 얘기보다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를 어떻게든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안간힘 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심 선고 내일 모레 글피입니다.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재판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꼭 지켜볼 일입니다.